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의 추복일 편집인입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참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의 열기는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화제의 선거구, 관심을 가져야 될 선거구를 찾아서 그 후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이 시간. 오늘은 미래통합당 마포구 강승규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강승규 예비 후보, 서울의 마포갑 지역입니다. 뭐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미래통합당의 서울시당 수석 대변인이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 1년간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서실장도 있었고요. 오늘 제가 질문할 게 참 많은데 그래도 좀 몇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이제 제가 이 홍보물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후보들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좀 고급지다 그럴까? 상당히 좀 격조가 있지 않느냐. 역시 홍보 전문가다운 그런 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서울 대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까?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수 중도 통합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통합 작업이 늦어지면서 서울 선거에 대한 걱정이 당내에서 일었고요. 이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서울시당 위원장을 좀 맡아서 서울 선거를 좀 준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고, 사선의 전 원내대표이시지만 시당 위원장을 기꺼이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준비를 위한 여러 후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또 통합 작업도 그러니까 마무리되기 전이었지만 서울시당 차원에서 총선 준비를 하자 했고, 그래서 나경원 시당 위원장께서 저를 이제 수석 대변인에 또 임명하고, 오세훈 광진 전 시장 또 광진 예비후보에게 광진 의리죠 예비후보에게 공약개발 단장을 좀 부탁하셔서 오세훈 전 시장께서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전직 서울시 출신들로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시당 공약을 시당의 어떤 총선 맞춤 공약을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당 공약이 2호가 발표되었고, 지금 또 오세훈 단장이 이를 좀 종합 정리해서 공천 작업이 대략 마무리되는 3월 초에 시당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대첩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이번 4.15 총선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아주 바로미터는 서울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서울 선거를 서울 대첩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 공약, 그리고 박원순 시정을 좀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만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서울 대첩으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만은 저희 이제 Y타임스에서 여론조사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고, 서울 선거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난번 선거하고 좀 다른 게, 지난번 각계약진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뭉쳐서 이렇게 서울 대첩을 준비하고 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서울 대첩을 하는데 당연히 뭐 공약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특별히 우리 유권자들한테 왜 이번에 서울 대첩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가, 또 승리해야만 되는 이유,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 선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4분의 1이 응축돼 있고요.
또 그 서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중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그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면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어떤 그 장벽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어찌됐든 보수 통합 이런 어떤 거센 물결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우리 서울 선거의 어떤 총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추측과 어떤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 출마를 전격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래서 또 거기 이낙연 총리와의 어떤 여러 가지 대결 구도 등을 한 축으로 보고요. 또 한 축은 이제 그래도 우리 서울의 명망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시당 위원장이 지금 동작에서 그야말로 험진한 동작에서 지금 2선을 했고요. 그전 중구라든지 비례대표까지 하면 4선입니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지금 이 좌파 정권에서 그렇게 표적 공천과 또 아니면 어떤 그 험집 내기를 통해서 낙마를 지금 획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저 좌파 정권의 음모를 나경원 대표께서 이 서울 동작 지역에서 아주 명쾌히 그 돌파를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큰 축이 형성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큰 축은 역시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하튼 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추미애 의원 지역구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 지역구니 또 이제 법무장관을 가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 몇 한 정도 되는 지금 검찰 장악 여러 가지 그 아주 폭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서울시장이 광진에서 승리한다면 이것은 추미애 폭정, 문재인 정권의 아주 얼굴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그 법무장관의 지금의 어떤 그 폭정을 명확히 심판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또 그 표적 공천을 한 고민정 그 후보를 이기게 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이번에 4.15 총선에서 심판하는 큰 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선거가 가지고 있는 이 세 축 등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고요. 지금 또 청와대 행정관들이 수십 명이 지금 다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한 그 후보가 윤건영 의원인데요. 지금 이번에 구로 을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의 김영우 위원장 등 공관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또 표적 그런 공천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강효식 위원장 등에 대해서 정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다시 또 김용태 전 사무총장을 보냈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우리 당이 어렵고 그럴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보수의 어떤 혁신의 틀을 또 마련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그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셀프 당협위원장을 자기 스스로 내놓으면서 그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희생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필요한다면 어디든지 험지를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 이번에 김영우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의 그 공관위에서 김용태 후보를 이제 구로울에 공천했습니다. 이렇게 4개 축에서 서울 선거를 정말 승리를 이끄는 어떤 교도를 마련한다면 이 부분이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아주 자신합니다. 이 서울 대첩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서울 대첩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권 심판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공약이라도 이런 것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박원순 심판 이 두 개가 이제 맞물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두 가지를 다 좀 간단히 좀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문재인 심판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심판해야 되는지 우선 이야기해 주시고 끝나면 다시 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3년을 보면 외교 안보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 그다음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전 악정,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강성, 기적의 역사, 또 민주주의, 그리고 또 산업화, 이 모든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고 좌편향 정책을 급속히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에 있어서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 양날개를 통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성장과 어떤 분배라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야의 정권 교체가 아니고 체제를 흔들고 있고 우리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될 때는 대한민국의 기적 역사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런 부분 등이 모든 면에서 아주 뿌리 깊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이번 총선에서 막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당위적인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거죠. 우려들이 굉장히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이럴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런 그 북한 편들기, 북한만 바라보기, 친중 반미 노선 등 우리의 동맹이라든지 외교안보라든지 헌법에서 정하기는 여러 가지 자유라는 정체성, 민주라는 정체성 등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진보 좌측이 아니라 어찌 되면 사회주의를 거의 노고라 해서 북한의 연방주의 등과 함께 뭔가 좌파의 그림을 완성시키겠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다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서울대첩 두 번째 측면은 이제 박원순 심판인데, 네. 박원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우파의 분열 또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그 오세훈 시장의 어떤 시장 중도 무상급식에 대한 저항에 의해서 시장을 중도 하차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지난 임기를 보면 8년 임기 동안의 그 행적을 보면 모두 포퓰리즘에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하드웨어 측면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과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어떤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공공 시설, 주택 또 그 다양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등이 도시의 건강성, 도시의 어떤 그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갈 텐데 이러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박원순 시정 체제에서는 거의 중단한 채 그저 표만 얻으려는 여러 가지 복지의 확대, 그러니까 현금 살포, 그리고 또 하드웨어의 어떤 붕괴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우리가 지금 그 피부적으로 요즘 느끼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늘진 않는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는 신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기존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별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강남의 여러 가지 그 음마아파트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불허하고 있었고요. 그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때 그런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그리고 또 도시의 어떤 재생 프로그램을 정확히 했던 뉴타운 사업을 거의 무산시키거나 그 막대한 그 매몰 비용을 들으면서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어 있던 뉴타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지구에서 해제함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수요는 늘어나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왔고요.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그 폭등에 따른 공시가격의 그 명목상 인상, 아니 오름, 이런 것 등을 또 근간으로 해서 엄청난 세금을 지금 걷어들이면서 세금 폭탄을 시민들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측면을 보면 도시의 어떤 기능 등을 유지하고 메인테넌스, 또 지속가능 서스테이너블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양한 수요가 일어나는 데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 공공의 서비스 차원에서 맞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벽에 벽 하나 그리고 또 그 청년들에게 현금이나 살포해서 그들이 일할 어떤 의욕마저 잃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표만 살려고 하는 이런 박원순 시정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총선에서 반드시 서울 대첩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다음 서울 지방선거에서 또 박원순 시장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박원순 시장이 복지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돈이나 주고 현금 살포하면 이게 복지인 줄 아는데. 소위 말하는 예. 보편복지죠. 근데 예. 거기에다 보편복지에다가 현금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지금 우리가 많은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여러 그 선진국 문턱 단계에서 저 후진국으로 추락한 그 사례를 보면 다 이들에서 현금 살포를 하고 보편복지를 확대하다가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국민들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의 지금 이런 보편복지, 복지 포퓰리즘이 지속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방금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놓는 거, 이건 토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집을 안 지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저희가 사는 동네 옆에 올림픽 대교도 보니까 그것도 토건 사업이라고 계속해서 돈을 배정 안 해가지고 뭐 지금 벌써 8년이 넘었는데 이제 뭐 내년쯤 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교통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 아닙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건 사업의 토목이나 건축이라는 것은 도시 하드웨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마 등에서도 볼 때 토목 사업이나 건축 등을 통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파나 용량, 서비스 품질을 높여줘야만이 그 도시가 번성할 수 있고 그것이 노마의 천년의 어떤 재고를 이루는 근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서울시도 무슨 토건 산업이라서 뭐 그것을 어떤 그 보수 정권의 어떤 아주 그냥 그 흑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반대를 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죠. 도시는 엄청난 토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박원순 시정도 결국은 그걸 토건 사업이라서 맹목적으로 배척을 하다가 작년에 올해 그 선거 관련해서 예산을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생활형 토목 사업이다. 생활형 무슨 뭐 SOC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전국에 소위 자기들이 핏발했던 토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상반기에 아마 무조건 돈을 풀어낼 겁니다. 이렇듯
아주 이중적인 얼굴 그리고 내노란불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 또 거기에 아주 선두주자로 와 있는 것이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포로 이렇게 좁혀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뭐 국정을 논하는 것도 하지만 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또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서울시 의회 자체가 뭐 99%가 민주당에 의해 장악돼 있고, 뭐 구청장도 딱 한 군데 빼놓고는 다 민주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회의원들이 이 서울에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당선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마포의 현안이라든지 그래서 저쪽에 민주당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어떤 마포의 현안 이런 것만큼은 내가 꼭 풀어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마포는 사실은 예전에는 변두리였습니다. 예. 달동네였고 사대문 중심의 도심부를 둘러싸고는 외곽 지역의 어떤 베드타운이기도 했고 외곽의 어떤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나라가 마포 종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도시가 확정하고 이것이 강남으로 확정하고 그러면서 마포는 사실상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서울의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사대문의 중심인지를 알 수 있는 종로와 중구가 있고요. 요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용산 마포가 굉장히 어떤 중심부의 어떤 확장된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마포는 한강벨트, 강남북의 한강벨트의 어떤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마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도시의 변화된 여건 속에서 위상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마포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정치적 측면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이제 노승환 노웅래 의원으로 이어지는 노씨 가문의 40년 정치 세습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그 의원이셨던 노승환 의원께서 국회의원 5선에 구청장 2선을 하셨고요. 그 아들 노웅래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마포의 어떤 행정과 또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 과연 지금의 마포가 이러한 마포의 변화된 위상을 바칠 만큼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퀘스천을 갖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18대 때 이 노씨 가문의 정치 세습을 유일하게 한번 제가 국회의원 18선에서 꺾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 때 닦아놓은 뉴타운 사업을 제가 18대 의원하면서 아주 충실히 이행을 해서 지금 마포는 그 이후에 변두리 마포에서 사실은 중심 마포로 변했고요. 그 뉴타운 사업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또 새로운 도심 타운으로 변모했다 그래서 소위 마용성이라고 마용성, 한강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또 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변화된 의상에 맞게 행정 서비스든 정치가 어떤 거기에 연계돼야 되는데 지금 마포는 아까 우리 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한 명 없고 구청장 민주당이고 국회의원이 또 민주당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그런 지속 가능한 서울 그 속에서 중심 마포로 갈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어떤 선택들을 그들에게 견지하고 그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 마포 여러 가지 정치 또는 행정의 어떤 중심체에게 저희들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마포의 새로운 변화, 의상 그리고 앞으로 마포가 가져야 될 그런 정체성을 플랫폼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연결성도 그렇고요. 또 마포에 또 새로운 중심축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경의선 철길이라고 그 변두리 마포의 어떤 상징적인 그 철길 그 기찻길역 오두막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 그 박명환 박주천 의원 때 지하화가 결정됐고요. 제가 18대 의원 때 경의선 숲길을 공원화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멋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이 그 마포 및 그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그 환경에 친환경 공원이 돼버리는데요. 이런 그 경의선 숲길 축을 그냥 환경적으로 개선만 된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또는 그 비즈니스 또는 레포트 주민 등이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니즈, 새로운 수요들이 거기에서 충족될 수 있고 이를 다양한 우리 마포 그 경의선 숲길 주변에는 서강대 또 홍대 또 조금만 벗어나면 연대, 이대 등이 의치하는 대학가가 있습니다. 이들과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니즈와 공급이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는 플랫폼 도시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런 플랫폼 도시 기능을 하게 되면 경의선 숲길 주변에서 엄청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역이 지금 이제 현재 4개의 지하철이 환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부두심 역할을 하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신안산선이 지금 건설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5개 지하철이 노선이 환승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부분 개발이 됐지만 공덕시장이라는 어떤 3,500평 부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미개발 부지 등을 합하면 엄청난 개발 그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의 그 도심 재생의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록분기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록분기 그 재개발 지구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꿈꿨던 비즈니스, 문화, 환경, 레포츠, 여러 가지 주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가장 낙후된 도심을 그렇게 가장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융복합되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유효성을 높이는 이런 것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단지 등으로 개발하게 되면 마포가 어떤 아까 말했던 플랫폼 도시로서 서울의 어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생산하는 가치가 있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 등을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그런 메모드한 어떤 그 그룹 등의 어떤 집단 창작 또는 집단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민주당 그 구청장,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또 구의원 등 구의원이야 뭐 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만 들이 해왔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 보고 우리가 이번에 꼭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런 교두부를 우선 국회의원에서 마련하고 시장구청장 승리를 통해서 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서울시장과 함께 또 국회에서 입법 지원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 등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마포에 대한 비전입니다. 정말 그 비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포 구민인데 저는 마포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낭만이라는 단어예요. 네. 홍대도 있고 옛날 노래지만 뭐 마포 정점이도 있고 그다음에 마포가 포구이기도 있고 지금 마포대교 밑에 가면 등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마포, 낭만 있는 마포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 마포가 그렇게 낭만이 살아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레트로가 이렇게 또 충분히 이런 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마포 국민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마포 주민 여러분, 강승규 is back입니다. 제가 두 번의 공천 낙천으로 잠시 정치도 떠나 있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마포 주민 여러분이 저를 강반장을 참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이에 다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되돌려드리지 못하고 사랑만 받게 돼서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번에 다시 제가 그 정치에 복귀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사랑을 저에게 건네주시면 제가 그 총의를 모아서
마포의 새로운 비전,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비전. 그래서 정말 좋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나 코로나 19 또 여러 가지 정권의 폭정, 나쁜 정치 이로 인해서 주민여러분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낙담이 크십니까? 이런 부분 등의 그 어떤 나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정말 좋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좀 바꾸는, 그래서 의미 있고 경쟁력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다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서울시, 그런 마포를 만들도록 강반장은 분골쇄신해서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30분 가까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강반장께서 이번 좋은 꿈 이루시고 정말 마포를 멋있게 만드는 데 주역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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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4월 15일 있게 될 국회의원 총선거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후보들 그리고 좋은 지역구들 찾아가서 또 인터뷰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